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병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28화 요오드의 기능과 효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원장님. 예, 저는 평생 활력을 주는 남자 이진호입니다. 네. 저도 평생 활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지난주에 저희가 올렸던 방송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질문도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원장님께서. 예, 질문이 많이 올라오셔서 네. 사실은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청취자에게 질문에 부응을 하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궁금한 거를 좀 더 한 편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네. 요오드가 이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워낙 익숙하지 않는 영양 미네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몸에서 어떤 기능과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이번에는 그것만 그냥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네. 그 전에요. 네. 저희가 벌써 2월에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뭐 벌써 그렇게 오래 그렇게 됐나요? 됐어요.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준호 원장님이 어떤 분이냐 뭐 저도 이런 질문을 주변에서 이 방송을 예. 들으시는 분들한테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준호 원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한 그랬던 번도 없었나요? 있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었나? 네. 예, 저는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원장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이 펜타힐 의원 원장으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대한만성필요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 펜타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펜타는 뭐냐면 네. 저는 원래 이 아버님이 저 또 학교 선배세요. 아버님이 학교 선배신데 의사집안이시구나. 예. 근데 금수저. 병원을 같이 오래 했죠. 저희 병원이 아버님이 개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4년 됐고요. 이내과. 예. 네. 저는 이제 거기서 굉장히 많은 환자를 보고 네. 하다가 몇 년이나 그러면 제가 14년 의료배, 14년 이제 15년 5년 차 되는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개원과 일찍 나와서 환자를 많이 봤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이런 기능학을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이런 병의 증상 치유가 아닌 원인을 찾아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환자 보는 게 되게 재미가 없고 네. 되게 그냥 음악 활동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병원 끝나면은 뭐 공연 가고 노래 만들고 녹음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한 2005년쯤. 벌써 한 12년 전쯤이네요. 네, 그때는 점심시간에 가사 쓰고 뭐 음악 활동으로서 음악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강의 안 하고 공연하러 다녔죠. 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기능학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지금 그때 기능학을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그 계기를 준 게 바로 같이 닥터 처방전 음반 활동을 하시는 이동환 원장님이세요. 이동환 원장님께서 던진 화두를 제가 받아서 많은 환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기능학 환자도 많아지고 내과 환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 집중할 수가 없어서 근데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과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지만
이런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또 암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 각종 혹순이들,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들, 아토피 질환들 이런 것들을 기능학적인 치료를 해보자. 그래서 아버님 병원에서 제가 퇴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 펜타라는 개념을 가지고 병원을 오픈했습니다. 새로 개원하신 거죠. 그럼 펜타의 개념은 펜타는 이제 뭐예요? P는 네, 포이즌, 독소입니다. 독소. 네, 해독. 네. 그 해독이죠. 네, 우리 몸에 많은 독소. 그렇죠. 많은 독소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E는 에너지 대사예요. 네. 에너지가 올라가지 않으면 면역이 떨어져 있고 몸의 모든 대사가 되지 않고 N은 뉴럴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목이랑 허리 등 뭐 일자목, 요통 이런 게 좌식 생활로 구조가 안 좋으면 그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 장기를 관할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T는 thought innovation. 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마음에서 많은 병이 또 오니까요. 그렇죠. 네. 생각과 마음을 상담하면서 환자분들이 모르게 암시를 걸기도 하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A는 네. 엘리멘탈이라고 해서 위장관 치료예요. 모든 병이 히포크라테스가 위장에서 온다. 그래서 그 제 경험상으로는 이 5가지만 잘 잡고 가면 거의 대부분의 난치병들이 치료가 돼서 병을 찾지 말고 병명을 붙이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병의 증상 완화하는 약은 최소한을 쓰고 힘들면 조금 쓰되 이 펜타 개념으로 환자를 건강한 거를 초점을 맞춰서 가게 되면 그 환자가 나중에는 병원을 졸업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바로 펜타일의 이념입니다. 그런 펜타일의 이념과 철학을 환자들과 공유를 하는 게 저희 병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지금 평생 환자 데리고 오신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평생 숙제를 문제를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서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기능의학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증상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하고의 어떤 갈등도 있으셨겠어요. 갈등이요? 네. 뭐 갈등이라고까지야 뭐 기능의학은- 이런 경우는 있었죠. 네. 제가 성장의학회에서 예로 강의할 때 몸에 애들이 독소도 많고 영양소도 부족하고 자꾸 핸드폰 봐서 목 구조도 안 좋고 그런 거를 네. 교정하고 하면 키가 많이 클 수 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키도 많이 키웠고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 앞에 앉아 있는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저를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그분은 그런 성장 호르몬이나 그 호르몬 억제제 주사로 많이 치료를 하시는 네네. 원장님이시더라고요. 네네. 기존에 그런 치료가 있고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서로 이제 약간 이념의 벽이 느껴진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불임이든 성조숙증이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정상적으로 되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독소가 많은데도 자꾸 그 생리가 나오게 하는 주사를 놓는다든지 네. 임신하는 주사를 놓는다든지 네네. 그다음에 애들을 키를 크게 하는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비료가 부족한 땅에서 자란 사과를 키우기 위해서 무슨 설탕 주사 놓는 거랑 별다른 차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추럴하게 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게 펜타 이념이고 네네. 그 일부에 저탄고지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인슐린 저항성 부분이고 위장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탄고지도 가끔 얘기하는데 사실 기능학 관점에서는 저탄고지는 아주 한 포션을 차지할 분이고 네. 모든 병을 치료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전체는 아니군요. 아니죠. 네. 저희는 저탄고지 병원이 아니고 네. 기능학 전문 병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예. 네, 그 부분이.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네. 꼭 병원 안에 병원이 치료가 있어야 꼭 치료냐. 병원 밖에서 또 환자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병원이 해야 될 일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 뭐 강의하는 거라든지 이런 컨텐츠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 이후로 2005년도 이후로 기능의학을 하시고 나서는 좀 의사로서 더 재밌어지셨어요? 재미가 환자를 있어졌죠. 만나시는 거에 어떤 보람을 더 많이 느끼셨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모든 병은 염증이 있구나. 염증. 그래서 네. 치매가 있는 사람은 뇌에 염증이 있구나. 무릎 관절염인 사람은 무릎 관절염이 있구나. 네. 기관지염인 사람은 마찬가지 염증인데 기관지에 있는 거구나. 네. 그다음에 뭐 골다공증인 사람들은 뼈에 염증인 거구나. 혈관이 막힌 사람은 혈관에 염증인 거구나. 네네. 그런 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식이었죠. 기관지염에는 무슨 약, 그렇죠. 혈관질에는 무슨 약, 네. 치매에는 무슨 약 이렇게 딱 배운 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염증을 치료하면 되겠구나.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염증의 요소들이 들어오는 위장관 치료를 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그 세포막을 건강하게 하는 뉴트리션을 밸런스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해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염증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하게 됐죠. 이게 진짜 미래 의학이고 사람들한테 필요한 의학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내가 평생 해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내과를 버려버렸습니다. 지금. 뭐 가끔 내과 환자도 보는데 완전 버렸다는 게 아니라 병원에 이제 감기, 뭐 장염, 단순 이런 분도 오시긴 하지만 일부러 홍보도 많이 안 하고 있고 홍보 안 하고 있죠. 주로 이제 이런 힘든 분들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 팟캐스트도 환자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려요. 몇 화가 본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왜냐하면 진료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저희는 유행을 따르는 방송이 아니라 그 환자의 치료에 대한 좋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책에도 없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정말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보통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소개해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좋아진 사람 보니까 오시죠.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그 본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팟캐스트 편을 찾아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고 저희가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요오드는 한국에 꼭 필요한데 없어서 제가 요오드를 들여와서 뭐 검사나 제품이나 어떤 설문지도 제가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오드 기능학 연구소 소장이라고 돼 있고. 요오드 기능의학 연구소 소장님. 요오드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접하지 않았던 거였고요. 그리고 요오드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들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요오드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요오드 알림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조금 닥터 처방전 활동은 조금 뜸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꾸준히 많이 해주세요. 꾸준히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대한 만성피로학회 또 회장님이시잖아요. 그것도 제가 학교를 만든 게 아니고요. 저는 원래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총무였는데 그때는 연구회였어요. 그때 책을 한 3-4권 정도 번역을 하게 됐고 이렇게 좋은 정보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같이 임상을 공유하자 이런 뜻에서 모임을 계속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 한 분이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냐 그랬더니 원장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회장님이시죠. 그래서 회장이 자동 회장이 돼버리고 그 이후로 학회가 생기고 그냥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해서 해주셨군요. 잔일을 하다 보니까 더 큰 일을 맡겨주셔서 지금은 저희 만성피로학회가 10기까지 배출이 됐고 매년 기능학 의사 24분을 배출하는데 10기까지 배출됐고 올 겨울은 11기가 되죠. 여러분이 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거의 만성피로학회 선생님들이시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선생님들 많죠. 요 강남에서 뭐 통증 치료를 크게 하시는 고도열 원장님도 만성피로학회.
옥인가 그러시고 고문이시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저탄고지 방송에 나왔던 뭐 김준영 원장님, 네. 류호성 원장님, 네. 류호성 원장님이 3기, 네. 김준영 원장님이 7기, 네. 그다음에 거기 이용훈 원장님이 8기, 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뭐 카페 같은 데서 보는 저탄고지 그 병원들이 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아, 그러네요. 예. 네. 원장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그동안 저도 몰랐던 원장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고요.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 요오드에 대해서 조금 네.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오드가 뭐예요? 요오드는 미네랄이죠. 네, 미네랄. 미네랄. 네, 미네랄. 비타민이 아니고 미네랄. 네, 우리 몸에 미네랄이 그럼 꼭 필요한 건가요? 미네랄은 미량 영양소인데 네. 우리 몸에 미네랄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미네랄이 이제 많아요. 뭐 아연도 있고 셀레늄도 있고 네. 마그네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미네랄이 많이 있는데 미네랄이 원래 정상적으로 몸에 있어야 몸의 대사가 돼서 네. 살도 빠지고 피로도 좋아지고 상처 회복도 되고 이런 역할을 하죠. 네. 그 미네랄 여러 미네랄 중에서 요오드는 바다에서 온 미네랄이죠. 바다에서요? 네, 사람은 하늘의 기를 받고 네. 땅의 기를 받고 바다의 기를 받고 또 땅에서는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 허브의 기를 받아요. 네네. 천지인 건강 개념인데 제 책에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린 게 있는데 네네네. 하늘에서 오는 거는 비타민 D가 오고 비타민 D. 맞아요. 네, 비타민 D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비타민 D가 네. 오고 바다에서 오는 거는 오메가 3, 오메가 3. 네. 요오드, 아. 그다음에 솔트. 솔트, 소금. 네. 소금이 없으면 세포가 대사 못 하거든요. 아, 네. 그다음에 각종 그 기를 받아서 땅에서 자라는 허브들. 허브. 네네. 거기 뭐 프랑킨센스도 있고 미르도 있고 우리 뭐 진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센셜 오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은 네네. 뭐 마늘도 있고 네. 다 이런 허브죠 다. 장미도 사실 허브고 그런 허브에 또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땅과 바다와 하늘의 기를 받으면 몸이 좋아진다. 근데 뭐 간단하게 따지면 미네랄 중에서 가장 몸에서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첫 번째가 마그네슘, 마그네슘. 네. 두 번째가 요오드예요. 요오드. 마그네슘은 그렇게 그래도 우리가 좀 들었는데 요오드는 많이 듣지를 못 못하다 들었죠. 보니까. 네, 네. 요오드는 딱 두 글자로 얘기하면 해독과 해독. 몸의 독소를 빼내는 거, 네. 그다음에 분비. 분비가 안 되는 분들은 요오드를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오드는 해독과 분비다. 해독과 분비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 되고 네. 해독과 분비를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요오드를 먹으면 몸에 있는 중금속이나 그 환경 독소들이 빠져나가요. 근데 그 정도 용량은 우리가 아는 일반 건강식품에 있는 용량으로는 안 해독이 돼요? 되지가 않아요. 해독이 안 돼요? 네. 요오드를 강의를 들었는데 네네. 방송을 들었는데 난 요오드를 먹고 있다. 내가 먹는 영양제 요오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찾아보면 실제 적혀 있어요. 그 건강기능식품에 적혀 있죠. 네, 근데 요오드의 이제 함량이 네. 그 우리가 RDA라 그래서 하루에 추천 용량이 일반 사람들은 15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150. 네.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그램. 임산부는 22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네. 그다음에 수유부는 28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280.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통 영양제에 다 15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150 들어가 있다. 150. 네. 근데 150은 갑상선 기능을 간신히 돌릴 정도의 용량이고 해독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최저 용량이 그럼 그쵸. 들어가 그래서 있는 거네요. 우리가 병원에서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해독을 위해서 쓰는 용량은 보통 12.5mg이 넘어요. 12.5mg요? mg이니까 12.5mg에다가 동그라미를 3개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3개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 숫자가 나왔다. 이걸 써볼까요 한번? 이거 네. 많이 옛날에 써봤는데 네. 이걸 마이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하나, 네. 둘, 셋 12,500 마이크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50 마이크로그램을 대부분 이제 대부분 영양소에 있는 거고 네. 실제 먹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12,500이에요? 12,500 마이크로그램이고 네. 항암
항암을 위해서 네. 항암의 효과를 보려면 15mg이 돼야 되니까 네. 15,000 마이크로그램이죠. 그럼 몇 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요오드를 한국에 들여올 때 네. 이 부분을 그 국가 이렇게 허가해 주는 단체한테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걸 원장님이 하셨어요? 예. 진짜? 예. 이게 현실이야? 레알? 왜냐면 진짜로요? 이게 150 마이크로그램은 해독도 안 되고 네. 몸에 분비도 시킬 수 없는 용량인데 실제로 논문에는 그리고 실제 외국에서는 쓰고 있는데 12,500 마이크로그램, 네. 15,000 마이크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한국의 이 법이 되게 건강식품에 대해서 까다로워서 이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랑 논문 같은 걸 다 찾아서 첨부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거를 다 첨부해가지고 자료를 막 만들어서 결국엔 허가가 됐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한 4년, 5년 됐나? 그 정도.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럼 원장님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제가 했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와. 예. 그러셨구나. 왜 몰랐지? 그래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고용량 요오드는 전부 다 제가 다 임상하고 테스트하고 네네. 처음에 들어올 수 있게 법도 바꾸고 뭐 그런 거를 했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해독이 되는 거고. 해독도 되고 분비도 되게 만들기 위해서. 분비는 뭐 여러 가지 분비에 대해서 분비샘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갑상선 또 이런 거 아세요? 위산이 만들어지는데 꼭 필요한 게 요오드예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럼 요오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위산- 스트레스 받으면 막 소화 안 되시는 분들? 그거는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꼬인 거고 위산이 안 나오는 위산 저하증이 있거든요. 위산 저하증. 네. 위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비타민 B1, 그다음에 요오드, 그다음에 또 솔트 성분도 필요하고 네네.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오드가 부족하면 위장이 잘 안 나와요. 위산이. 네. 그다음에 췌장, 그다음에 뇌척수액, 그다음에 간 쓸개, 자궁, 네. 질, 네. 성 관련된 거, 네네. 남자들 뭐 정액 이런 거, 네네. 남성 호르몬, 네. 그다음에 부신 호르몬, 활력 호르몬이죠. 눈의 모양체, 눈의 모양체 그러니까 뭐 눈의 모양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녹내장이에요. 모양체라는 거는 눈의 분비를 조절하는 건데 눈에 압력에 문제 생기면 녹내장이 와요. 그래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요오드가 완전 만병통치약이에요, 원장님. 아니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만병통치는 아니고 네. 이런 분비샘, 우리 뭐, 몸의 분비샘에. 그렇죠. 뭐 네. 눈 건조, 뭐 피부 건조, 뭐 이런 거 침 안 나오는 거, 난소, 남성 호르몬, 부신, 갑상선 이런 호르몬 분비하는 거는 요오드가 필요하다. 아마 바다에서 나왔는데 네. 바다가 촉촉하니까 분비가 되나 봐요. 그럼 좀 이거 구체적인 효과, 기능 뭐 이런 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보통 헷갈리지 말 거는 150 마이크로그램을 드시면 안 되고 네. 예, 최소 12,500 마이크로그램.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15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 몇 알을 먹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자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많은 요오드를 드시는 게 아니냐고. 네.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냐고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데 우리 미역국 한 그릇에 네. 얼마나 들어있냐면 1,50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요. 미역국 한 그릇에. 한 그릇에 1,500 마이크로그램이요? 1,500 내지 1,8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기 낳고 나면 미역국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자, 그럼 미역국 한 그릇의 용량이 1,500에서 1,800 마이크로그램인데 네. 영양제 일반 영양제 150 마이크로그램 있잖아요. 네. 있으나 마나한 용량이에요. 10배를 먹어야 되는 건데 10알을 먹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다른 게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용 요오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인용 요오드는 헷갈리네 자꾸 이게. 네. 3.125mg이니까 네네. 3,125 마이크로그램이죠. 네네. 그거는 미역국 2그릇 정도 먹으면 되는 용량이 하나. 매일 미역국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치, 고용량을 진리죠. 먹어야 되겠네요. 진리죠. 요오드만 있는 네. 거 고용량을 다른 거하고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요오드만 있는 걸 고용량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오류가 생기거나 나게 된 게 갑상선에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요. 예. 대부분 그렇게 그동안엔 알려져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부분 다 갑상 1900년대 초반이나 그 이전 역사를 봐도 미리그램이 아니라 그램 단위로도 요오드를 써서 치료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미리그램에서 그램 단위지 마이크로그램을 쓴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는 좀 그리고 잘못된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상식이네요. 해드리고 싶은 게 의사들 강의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요오드를 먹으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신 것 같으신데? 요오드를 먹으면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진다. 네, 네. 갑상선이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네. 왜 어디서 나왔는지 네.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어디서 나왔는지 조사를 했더니 네.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몸의 갑상선 기능을 잴 때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TSH라고 하는 호르몬을 재거든요. 아, TSH 호르몬? 네, 네. 갑상선 분비 자극 호르몬이에요. 네. 근데 그 이름이 잘못됐어요. 아, 그래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 몸의 모든 다른 호르몬은 직접적으로 그 호르몬을 재게 돼 있어요. 아, 수치를. 네. 남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을 재고 네네.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직접 재고 네네. 성장 호르몬도 직접 재고 코티졸, 부신 호르몬도 직접 재고 네네. 근데 유독 갑상선 호르몬만은 TSH는 뇌하수체 호르몬이에요. 뇌하수체 호르몬. 네. 거기서 오류가 생겨요. 어... 뇌하수체 가끔 검진을 결과 가져오시는 분 보면 네네. TSH만 수치를 보고 네. 갑상선이 정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신 분이 있거든요. 아... 그 TSH는 갑상선 호르몬이 아니라 뇌하수체 호르몬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에다 지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이름은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 아니라 아이오다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서 각 장기에서 요오드가 부족할 때 뇌하수체에서 몸의 각 장기에서 요오드를 흡수하라고 신호를 내릴 때 이 TSH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에 요오드가 부족한 사람은 요오드를 먹으면 TSH가 올라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몸에서 흡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기존 의학에서는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린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갑상선이 안 좋다는 얘기가 퍼지게 된 거예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왜 그래요? 의과대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논문들이 이제 나오고 이런 기능학적인 것들이 일부 대학에서 교과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채택됐어요? 채택이 되고 네. 저한테 이제 강의를 거기서 강사를 맡아달라 이런 네네. 얘기도 지금 오고 가고 있거든요. 어... 왜냐면 과학적 에비던스가 너무 확실하고 네. 사람들한테 필요한데 네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과 과정을 만들어서 의과대학생들을 가르치자. 그 과정에는 과목이 아예 그 이런 저체온증 이런 그 요오드 결핍도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혈당고지하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슐린 저항성. 네. 그다음에 뭐 부신피로, 에스트로겐 음소해증 이런 게 교과 과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바뀌겠죠. 바뀔 수 있죠. 이런 인식들이. 그래서 몸에서 요오드를 먹고 고용량으로 먹고 요오드 TSH 수치가 올라가는 거는 실제로 그거는 그때는 갑상선만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TSH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름 자체가 헷갈리게 만드는 네이밍을 거예요. 다르게 해야 되네요. 그러면. 이름 자체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갑상선만 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립선이 안 좋아서 아니면 작은 근종이 있어서 커져서 검사 때 요오드가 결핍이 됐다. 네. 그래서 그때 요오드를 고용량으로 준다. 150 마이크로그램이 아니라 15,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준다. 그래서 그 독소를 해독시키고 빨리 요오드의 부족량을 충족시키게 한다. 그럴 때 TSH가 올라가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있거든요. 한 반 정도까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분이 요오드가 엄청 부족해서 몸에서 지금 각 장기에서 채널을 열어서 흡수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요오드를 먹고 이 요오드를 취급하지 않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환자분들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막 혼나고 오죠.
그러겠네요. 요오드 먹으면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갑상선균이 떨어지는데 왜 이거 먹고 이거 있냐. 왜 먹고 있냐.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그렇게 TSH가 올라가도 보통 TSH의 정상 수치가 보통 병원에서 한 4.5 정도 돼 있거든. 4.2. 근데 진짜 옵티멀한 수치는 2.5 이하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용량 요오드를 먹으면 이게 100까지도 올라가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런 분들이 요오드 결핍 증상이 없어요. 증상은 좋아지고 체온은 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의사들은 그 TSH가 올라간 걸 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일반적으로는 갑상선 약을 처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TSH가 올라가 있어도 갑상선 호르몬 자체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갑상선 저하를 진단하는 건 세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체온과 그 사람의 증상, 대사량을 본 증상, 그다음에 혈액 검사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세 가지를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류마티스 진단과도 똑같아요. 류마티스도 단일 혈액 검사로 진단이 안 된 병이거든요. TSH는 올라가 있고 근데 갑상선 다른 호르몬들은 정상이다. 정상이. 네. 요오드를 먹고 있다. 이 사람이 요오드 결핍에 대한 저체온 증상이 별로 없다.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체온도 좀 따뜻해졌다. 네. 이러면 이 사람은 갑상선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요오드를 취급하지 않는 우리 요오드 기능학 연구소 그 사이트에 있는 그 병원들이 아닌 다른 병원에 가게 되면 지금 점점점 알려지고 있는데 네. 다른 병원 가게 되면 환자분들이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마치 네. 저탄고지 하시는 분이 일반인과 이해 못하는 원장님한테 가면 네. 막 혼나고 온 것처럼. 그렇죠. 왜 고기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된다. 근데 네. 어제도 제가 저탄고지 식이협회 모임이 있어서 네. 갔다 왔는데 최근 뭐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 네. 저탄고지식이 굉장히 안전하고 혈관 질환에 나쁘지 않고 좋다 이렇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법만 바뀌면 된다. 그래서 미국 의사들이 지금 그거를 깨어있는 의사들이 그걸 바꾸려고 법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뭐 영국, 남아프리카 뭐 이런 데는 먼저 바꾼 거고 네네. 그거를 바꾸지 않은 나라들이 많지만 그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미국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가이드라인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네. 사실은 의과대에서 그렇게 가르치게 되고 네네. 그럼 많은 의사들은 그게 다 똑같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이런 혼란이 없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오드가 이렇게 기능이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기로 하셨잖아요. 요오드의 네. 기능을 좀 나눠 보면 네. 그 저체온증 관련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체온을 체온을 올리는 거. 네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열이 난 병원 가서 해열제를 먹는데 네. 진짜 얼음에 빠져가지고 네. 추운 사람은 네. 아니 몸이 차 막 이런 거요? 급성으로 뭐 냉동병에 걸려가지고 네. 병원에 왔다 그러면 뭔가 좀 해줄 수 있겠지만 병명도 있지만 아주 미세하게 저체온증이 계속 진행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치료가 없어요 지금 가이드라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요오드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체온을 올리는 철분, 셀레늄, 아연 이런 것들이 결핍이 돼 있거나 네. 환경 독소가 많은 건데 그 중에서 요오드가 결핍이 많기 때문에 요오드를 먹으면 저체온증에 대한 관련 증상, 붓는 거, 네. 몸이 붓는 거. 네. 네, 다리가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자꾸 저체온증 때문에 대사가 떨어지니까 살이 찌죠. 그다음에 네. 고지혈증. 고지혈증. 네. 수많은 고지혈증 환자들이 사실은 저체온증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집에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면 하수도가 동파되거나 어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지혈증 검사를 이렇게도 얘기해요. Poor Man's Thyroid Test. 왜냐하면 갑상선 검사 비싼가 봐 미국에. 그래서 고지혈증이 그렇게 체중도 크게 찌지도 않고 이렇게 먹는 것도 이렇게 뭐 건강하게 먹는 것 같은데 고지혈증 이상하게 높은 사람들은 네. 막 300, 400, 500 이렇게 올라간 분들은 Poor Man's Thyroid Test 그 갑상선 저하를 의심할 수 있는 또 다른 테스트다 이렇게 별명이 아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지혈증 환자가 저체온증을 요오드 치료하고 해독 치료하면은
좋아져요? 많이 좋아져요. 오, 그렇군요. 필요 없는 약을 먹게 돼서 네. 평생 그 약으로 인한 근육통에 시달리고 코엔자임 Q10 결핍으로 인한 근육통과 네. 그다음에 만성 피로, 네. 그다음에 당뇨 확률, 심근경색 발병 확률이 8% 20%인가 하여튼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게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동맥경화는 당연히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체온이 낮으면. 네. 그리고 요오드 자체가 항산화 효과가 커서 항산화 효과가 비타민 C보다 한 20배 높아요. 항산화 효과가. 항산화가. 네. 근데 그래도 조심할 게 요오드는 두 가지의 폼이 있는데 네. 하나가 아이오다이드고 네. 하나는 아이오다인인데 항산화 효과가 큰 건 아이오다인이에요. 근데 가끔 진료실에서 아니면 뭐 어떻게 글 올라오는 걸 보면 요오드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오다이드만 들어있는 걸 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이오다이드 그리고 네. 아이오다인 두 가지가 두 있어요.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와서 유통되는 것들 12.5g짜리 뭐 3.1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이오다이드와 아이오다인의 적절한 배합을 맞춘 제품들이에요. 아, 그럼 약간 혼합돼 있는 거예요? 혼합이죠. 네. 아이오다이드는 갑상선과 피부에 주로 작용하고 네. 유방 그 아래쪽 자궁 난소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은 아이오다인이 더 작용하고 항산 효과는 아이오다인이 더 크고 두 가지가 적절한 그 루골 솔루션 비율로 섞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오랜 임상을 가지고 있는 포뮬러이기 때문에 네. 그 포뮬러를 그냥 먹기 편한 정제화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동맥경화는 그런 항산 효과가 있다. 네. 혈압도 떨어지죠. 혈압은 몸이 일단 따뜻해지면 몸의 근육도 긴장도 완화되고 요오드가 근육과 지방의 70%가 분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중이 빠진 데도 도움이 되고 항산 효과도 있고 네네.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압력도 좀 줄고 혈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가 몸의 환경 독소 때문에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 독소가 빠지면 많이 좋아져요. 근데 그걸 빠지게 한 역할을 하고, 근데 아토피랑 피부 건조 이런 것들은 피부를 이제 촉촉하게 만드는 거니까 네. 그건 당연히 저천이 좋아지면 체온이 낮은데 피부가 그러니까 촉촉할 수가 없어요. 많은 보습제를 사서 바르는 것보다는 발라도 네.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면 아토피 피부가 많이 좋아진다. 네. 건조가 여기 눈 건조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뭐 관절청 근육통. 외국의 한 대가 중에 하나는 통증 치료 선생님인데 이 요오드를 많이 쓰세요. 통증에. 네, T3 호르몬과 요오드를 많이 쓰시는데 그 네. 쓰는 이유가 몸이 따뜻해지면 통증이 줄더라. 이 사람의 통증의 원인은 저체온이더라. 그런 접근을 하죠. 그다음에 면역력이 체온이 올라가면 올라가죠. 네. 체온이 0.5도 떨어지면 대사가 20%씩 떨어져요, 몸에서. 대사가. 네, 대사가. 그래서 1도 떨어진 분도 많이 봤어요. 네, 그런 분들은 소화도 안 되고, 네, 손발도 차고, 그다음에 낮에 쉽게 지치고, 통증도 많고, 네. 피부가 맨날 건조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우울증이 좀 와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몸이 체온이 좀 떨어지면 우울한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네.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저체온증으로도 네. 우울을 네.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우울하고 네. 그다음에 체온이 떨어지면 뭐 위에서 위산 분배 잘 안 되니까 위험이 올 수가 있고 이게 저체온증 관련된 증상들이죠. 요오드가 결핍됐을 때 좀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비샘 관련을 보게 되면 네, 분비샘 관련해서. 우리 분비샘이 대표적인 게 이제 갑상선. 갑상선. 네. 어제도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왔는데 아이인데 갑상선이 이렇게 뿔룩해요, 이렇게. 그 고이터라 그러는데 고이터. 네. 이게 뭐 남미나 어떤 그 산맥 위로 가면 고이터가 많이 보이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네, 왜냐면 네. 산맥에서는 바다 많이 떨어져 있으면 고이터가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오드의 전 세계의 분포를 보기 위해서 여행한 책도 있어요. 아이오다인 트레일이라고. 네. 그래서 남미의 무슨 산맥에 올라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갑상선이 불룩하더라. 진짜요? 중국의 서북부에 안 내륙을 갔더니 갑상선이 다 불룩하더라. 오.
그렇게 거기는 막 고용량을 엄청 먹어야겠다. 거기서 요들을 가서 사실은 의료로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면 그 요들을 여기서 가져가서 그 사람들한테 많이 주면 엄청 그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네요. 네, 갑상선 언제 비대. 한번 네. 같이 가실 네. 수도. 네. 그래서 그럴 날이 네. 장기에서 그 분비의 키 뉴트리언트가 요오드인데 그게 부족하면 장기가 붓거나 아프거나 기능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갑상선이 붓는 거고 근종 자궁도 커지는 거고 여성들이 정말 많이 앓죠. 전립선도 네. 커지는 거고 네. 유방도 아프고 아, 난소에 혹도 생기고 네. 남성 호르몬도 떨어지고 네. 이런 어떤 그 분비샘 생리통도 오고 침샘 안구건조 이런 것들이 다 분비죠. 분비에 대한 사실 네. 체온이 올라가면 분비가 잘 된다고 하니까 사실 약간 비슷한 면이 있지만 네. 호르몬 장기가 건강해지려면 요오드가 충분해야 돼요. 아. 요오드가 많아서 호르몬 장기가 큰 부작용이 사실은 없어요. 제가 만 6년 동안 임상을 하고 저보다 더 오래 치료하신 외국 선생님들과 임상을 공유하고 네네. 결과를 봤을 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네. 이미 외국에서는 요오드를 일반인들이 그냥 고용량을 사서 자기가 먹기도 하고 예.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잘 안 돼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배고파서 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갑상선이 커지거나 작은 근종이 생기는 거는 오, 비유가 정말 적절하네요. 애들이 네. 배고프면 울듯이 네. 아 이거는 내 몸에서 뭐가 부족하고 그래서 막 커지는 거구나. 네. 조금이라도 더 흡수하기 위해서. 아, 네. 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하나가 환경 독소가 있는 거죠. 몸에. 네. 왜냐하면은 그게 환경 독소,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거나 요오드와 같이 경쟁하는 환경 독소가 브롬, 불소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가면은 불온불수? 브롬, 불온? 브롬이라는 게 있고요. 네. 좀 이따가 얘기가 나올 건데 불소, 불소. 네. 치약에 있는 네, 불소, 치약에 있는 불소. 저 네. 브롬, 불소가 몸에 많으면 요오드 수용체와 경쟁을 해서 요오드가 못 붙게 만들어요. 헉, 걔네들이 또 경쟁을 해요 몸에서. 네. 어. 그 요오드 자리를 다 차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자궁도 커지고 갑상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150 마이크로그램을 먹어서는 아무 효과가 브롬을 없네. 물리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 해독 효과는 최소 12.5는 돼야지 해독 효과가 일어나고요. 제대로 해독하려면. 그래서 요오드는 그런 브롬 불소를 내쫓는 역할을 한다. 중금속도 내쫓고 오. 그런 네. 역할이 있죠. 착한 아이네 정말. 그래서 그 100년 전에 의사 막스 거슨이 네. 요오드를 모든 암 환자의 치료에 필수 그 성분으로 넣어서 치료를 했던 거죠. 그때 미리그램 단위를 썼죠. 50에서 150 미리그램. 네네. 저희는 되게 적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뇌 건강, 각종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여기에 또 되게 좋아요. 요오드가 네. 네. 뇌도요. 네. 네. 왜냐면 그 뇌는 네.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이 그쵸? 70%인데 유방도 지방이고 그다음에 눈도 지방이죠. 네. 근데 요오드가 한 역할은 지방을 건강하게 지방이 많은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일단 좋은 지방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거 맞네요. 네. 지방이 좋아져야. 그 상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눈이나 뇌나 피부가 좋아지려면 또 세포막도 지방이죠. 네. 좋아지려면 지용성 비타민 A, D, K, E 플러스 오메가 3 ADKE 플러스 오메가 3. 그다음에 네. 방목한 고기들, 방목한 고기들. 네. 진짜 유기농 치즈들, 네. 뭐 좋은 기버터 이런 네네. 것들 이런 걸 기름을 많이 먹어야지 피부가 지방 장기들이 좋아진다는 좋아져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코코넛 오일이 굉장히 치매에 좋다 그래서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코코넛 오일이요. 네. 코코넛 오일이 지방이니까 아. 일본에서 나온 번역한 책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오드는 지방과 결합을 하면 지방을 슈퍼 지방으로 만들어요. 더 강화시켜요, 얘가? 네, 네. 오. 그래서 유방에 혹이 있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은 식이를 지방식으로 바꾸고 오메가3를 충분히 먹이고 그다음에 에센셜 오일도 지방이니까 지방을 먹이고 거기다가 요오드를 하면은 그게 산화되지 않고 굉장히 건강한 슈퍼지방. 지방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산패되는 거. 네. 지방이 산패되면 뇌 산패가 되면 치매 걸 것이고 그렇죠. 기억력이 떨어질 네. 것이고 눈에 오면 백내장이 올 것이고 백내장. 네. 유방이 오면 유방에 혹이 생길 것이고 유방이 녹슬는 걸 방지해준다. 네.
그게 이제 그래서 뇌 건강에 요오드가 중요하죠. 다른 거 사실 다른 원인도 있지만 네. 그래서 아토피 치료하다 보면 ADHD나 자폐증이 같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인이 사실 네, 비슷해요. 환경 독소가 많고 네. 제가 얘기한 성분들이 다 결핍이 많아요. 그다음에 기억력 감퇴, 당연히 기억력 감퇴도 뇌 기능이니까 뭐 아이들은 IQ가 뭐 중국 북서부에서 유니세프 지원으로 요오드를 주고 안 주고 실험을 했더니 그쪽은 요오드가 굉장히 결핍인데 보통 요오드를 많이 먹으니까 몇 년 안에 IQ가 10에서 15가 늘어났어요. 5살 아이들 IQ가. 진짜? 제가 저번에 얘기 안 했어요? 처음 들었어요. 정말요? 네. 제가 강의할 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처음 들었어요, 저는. 중국 서북부의 신장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장 들어봤어요. 신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마을로 가는 배수로에 요오드를 드럼통으로 부었어요. 아, 진짜. 그게 유니세프에서 한 유니세프라는 거 한 구호 활동이에요, 그렇게. 구호 활동이죠. 그 동네가 요오드가 너무 결핍인 것 같아서 배수로에 부었는데 그게 흘러가서 땅에 스며들어서 이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또 자연스럽게 먹게 되고 식물과 동물을 사람이 먹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안에 스며들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그게 IQ에 영향을 줬어요? IQ가 10에서 15 올라갔고 그러니까 사산과 유산된 동물이 40%가 줄었고 출산율이 40~50%가 증가했고 뭐야? 아니 그게 있어요. 유니세프 진짜요? 구글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아니 근데 저희가 뇌는 오메가3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많이 이제. 근데 네. 요오드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뇌 좋은 게 오메가3도 있고 요오드도 있고 그 외에도 많죠. 아. 많아요. 뭐 우리 뭐 커큐민도 있고 네. MSM도 있고 그 정도로 영향을 더 강화시켜줬다는 그다음에 거죠? 저탄수 식혜도 좋아지고 지방을 좋은 집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각종 모든 자가면역 질환들, 네. 알러지랑 자가면역 질환은 전부 다 환경 독소 증후군이에요. 환경 독소 증후군. 예. 네. 류마티스, 아토피, 뭐 쇼그렌, 뭐 크론스병,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은 이 해독을 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요오드가 그 해독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자가면역 대사를 좋게 만드는 면역 반응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요오드 결핍 증상만 얘기해도 이게 엄청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다음에 심혈관 관련 질환이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부정맥. 그러니까 여기 아까 다른 건 다 얘기했고 네. 부정맥도 부정맥 약을 많이 쓰는데 부정맥. 저 약간 부정맥 있대요. 건강검진하면. 심장이 뛰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네. 마그네슘, 오메가3, 코엔자임 Q10, 셀레늄, L카르티닌, 그다음에 요오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충분하면 부정맥에 제가 임상상으로 지금까지 80%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뭔가 결핍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포커스를 거기다가 안 맞추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뇨랑 비만은 이제 요오드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네. 그 당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논문을 비교해 보면 당뇨 환자랑 비만 환자가 요오드 결핍이 훨씬 많아요. 그래요. 그게 뭐 네. 사우디아라비아 논문도 있고 네. 뭐 외국 논문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증상들, 이제 기타 증상들이 있죠. 뭐 네. 탈모, 뭐 피로, 잦은 바이러스 감염, 이게 면역 올리니까 상처 회복 잘 되는 거, 뭐 정액 생산 늘어나게 하는 거, 네. 유산, 불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아니 필요한 이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데가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 같기도 하고. 그렇게 들려요. 근데 몸에서 필수한 미네랄은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필수 미네랄이 제가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게 마그네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요다인, 네. 그다음에 항암 영양소에서 항암을 하려 그러면 이제 요오드랑 비타민 D. 마그네슘은 항암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런 식으로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내가 암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요오드랑 비타민 D를 많이 드시고 네. 그래야 되죠. 이렇게 많이 각각의 우리의 모든 부위에 필요했었던 것들을 잘못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회에서는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지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제가 건가요? 많이 질문도 받고 난처했었고 또 네. 혼나기도 했어. 아니 좋다는 걸 얘기하면 어떻게 정확히 애들이나 임산부나 누구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얘기를 쏙 빼먹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해서 네. 제가 깊이 반성했습니다. 아, 깊이 반성하셨어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네.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어떻게 되는지. 활용해야 되는지 네. 요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좋은 영양소를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 제가 세밀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